안녕하세요. 아트의 의학적 시선을 더한 재밌는 예술 이야기 아만나의 임재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이 몽마르트 언덕에는 여행자들의 필수 포토 스팟인 사크르케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앞에 서면 파리의 전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요.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이 몽마르트 언덕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수백 년 전부터 빈센트 반 고흐를 포함해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19세기 몽마르트의 밤을 사랑한 프랑스 화가 툴루즈 로트렉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트렉은 1864년 프랑스 귀족인 알퐁스 백작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이때는 귀족 혈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근친 결혼이 빈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그런 병도 많이 발생을 하고 혈우병 이런 병도 많이 생기고 했었죠. 네, 그래서 로트렉은 뼈가 아주 쉽게 잘 부러지는 그 유전병이 있었고 몸도 매우 허약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로트렉은 농축 이골증이라는 그런 유전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뼈가 잘 부러져서 잘 또 붙지를 않기 때문에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잘 자라지 않고 뼈가 잘 부러지고 이렇게 문제가 오는 병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외소증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외소증을 일으키는 병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우리 로트렉이 알았던 것처럼 농축 이골증이라는 병도 있고 대표적인 병은 이 연골 무형성증 그리고 골형성 부전증 이런 병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뼈가 자라기 위해서는 연골이 있고 연골이 이제 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연골이 뼈로 잘 바뀌지 않아서 뼈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연골 무형성증도 있고 골형성 부전증은 뼈가 자라긴 자라는데 잘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이 부러진 뼈가 잘 붙지를 않아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팔다리 뼈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붙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로트렉은 귀족들이 즐겨하던 승마나 사냥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례 낙상사고로 양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키 성장이 멈추고 맙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로트렉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예술적인 길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로트렉이 태어났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지 연장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양쪽 다리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서 보행에 문제가 오고 또 척추가 휘어지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양쪽 다리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짧아진 다리를 길이를 늘리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뼈를 늘리는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를 이렇게 하루에 1mm씩 천천히 늘리는 이유는 갑자기 늘리게 되면 그 뼈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 늘어나서 마비가 올 수 있고 또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막혀서 뭐 다리가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겠고 또 뼈가 쭉 늘리면서 깨끗하게 자라나는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모양이 좀 비틀어진다든지 똑바로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 좀 안 좋은 사례를 많이 소개됐던 그런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만남은 아만나? 네, 그는 승마 대신 연필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늘 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장소들 무수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한 귀족 사회를 뒤로 하고 미술을 하기 위해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캉캉춤 아시죠? 이 노래도 잘 아실 텐데요. 치맛자락을 잡고 다리를 위로 쭉쭉 뻗어 올리는 춤인데요. 이 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몽마르트의 공연장인 물랑루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로트렉도 이 물랑루즈를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본격적인 예술을 시작했습니다. 배우, 또 직업 여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꾸밈 없는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했죠. 이 작품은 로트렉이 1892년에 그린 춤추는 제인 아브릴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녀는 캉캉춤의 대가로 그림처럼 한 발을 들고 앞뒤로 흔드는 것이 장기였다고 합니다. 그녀 주변에 녹색,
또 노란색의 거친 터치 때문에 그 움직임이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동료 화가 에두아르 비아르에 따르면 로트렉은 자신의 외형과 직업 여성들의 도덕적인 결핍 사이에서 동질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이들을 가여화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대로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일상을 담담하고 또 평범하게 그려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 침대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얼핏 보면 여성과 남성 커플 같지만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직업 여성입니다. 이 당시 동성애는 법적으로 금지였지만 직업 여성들끼리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정서적으로 위안받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선 그도 이들과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눴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로트렉은 사람들 모습뿐 아니라 물랑루즈 최초의 포스터도 작업을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색채의 포스터가 거리에 붙자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죠. 상업적인 광고를 예술의 한 장르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흐 아시죠? 로트렉과 고흐 두 화가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로트렉이 22살, 또 고흐는 33살일 때 파리의 한 화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고흐는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물랑루즈에서 함께 술도 마시고 가깝게 지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트렉이 그린 고흐의 옆모습이 담긴 그림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압생트를 마시는 고흐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압생트라는 독한 술을 자주 마셨는데, 압생트라는 술은 초록 요종이라고 불리며 19세기 프랑스인들과 예술가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술은 굉장히 싸고 또 도수가 높아서 빨리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20세기 초에부터는 이 압생트를 마시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됐던 이유는 손발이 떨린다든지 환각이라든지 환청, 또 심하면 정신분열증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술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신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술 마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 후에 보통 그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뭐 식사를 하시면서 뭐 와인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잔 정도 반주를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꼭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술자리는 가지지 마시라. 보통 식사는 길어봐야 한두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밥 먹고 일어나시니까. 하지만 술자리에 가시면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앉아있는 것, 그것이 척추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술, 담배 중에 어떤 것이 또 안 좋을까 고른다고 물어보신다면 담배가 훨씬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술 자체는 척추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담배는 직접적으로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인데, 퇴행성 변화의 원인은 이 디스크 쪽으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가 가서 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 산소도 들어가고, 하지만 디스크 내에는 혈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디스크에는 영양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그 미세 혈관들에서 방출된 영양 성분들이 디스크 안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담배를 피시게 되면 이 미세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바로 디스크 쪽으로 산소라든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가 급격하게 노화가 되겠고, 디스크가 재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트렉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져 갔습니다. 그는 매독, 또 심각한 알코올 중독, 창란 증세에 시달렸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로트렉은 평생 귀족이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그림 따위는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훗날 얘기했다고 하니까 인생의 마지막 선택 혹은 돌파구로서 그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죽은 뒤 루브르 박물관에 그의 작품들이 걸린 후에야 로트렉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만남은 아맞나? 오늘은 몽마르트의 밤을 살아한 화가 로트렉에 대해서 의학적인 시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주제 혹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